책 읽기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19세기 미국의 뛰어난 저술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17에서 1862. 이 월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8살이던 1845년 7월 4일 문명의 도시를 떠나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부근의 월든 호숫가에서 직접 오두막을 짓고 계절에 따른 호수와 숲의 변화를 관찰하며 진정 가치 있는 인생과 진리에 관해 사색한 책으로 그의 자아 여행의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 문명에 찌들고 물든 현대인의 삶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미국이 미친 듯 산업화의 길로 내닫고 있던 시절, 하버드대를 나온 전도양양한 청년은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스스로 나왔다. 혼자 힘으로 한 칸의 오두막집을 지은 후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신을 유폐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호수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고 스스로 밀을 반죽해서 만든 빵으로 배를 채웠다. 꼭 필요한 만큼만 노동했다. 남은 시간은 관찰과 사색으로 채웠다. 직업적 산책가로 자처할 정도였다. 밤중에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와 겨울 호수의 얼음 깨지는 소리에 온몸이 하나의 감각이 되는 듯한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30살이 되던 1847년 가을, 숲을 2년 2개월 2일 만에 나왔다. 나는 숲에 처음 들어갈 때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숲을 떠났다. 그때 나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몇 개의 삶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의 삶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다. 월든의 제2장에는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라는 무거운 제목이 붙어 있다. 소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주도 면밀하게 살고 싶었다. 군더더기를 다 떼어낸 삶의 정수만을 대면하고 삶이 가르쳐주는 바를 배우고 죽을 때가 되어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싶어 나는 숲으로 들어갔다. 나는 월든에서 삶의 골수까지 빨아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새로운 영혼이 태어났다. 읽기 자료, 시지포스의 신화, 알베르 카미. 신들은 시지포스, 고대 히랍 코린트의 왕에게 바위를 상곡대기로 쉬지 않고 밀어 올리는 벌을 내렸다. 상곡대기에 올려놓은 바위는 자체 무게 때문에 저절로 굴러 내려온다. 신들은 아무 희망도 가치도 없는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 처벌보다도 무서운 처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지포스의 행동이 바로 삶의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시지포스의 신화에는 온 힘을 다해서 큰 바위를 수백 번이나 비탈길을 밀고 올라가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흙 묻은 돌덩이를 어깨로 떠받치고 바위에 뺨을 찰싹 붙여 안간힘을 쓰는 얼굴, 발은 바위를 버티면서 두 팔은 바위를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한껏 내뻗고 있고 양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온갖 노력 끝에 마침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지포스는 순식간에 바위가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또다시 저 돌을 상곡대기로 밀어 올려야 한다. 그는 터덜터덜 바위가 떨어져 있는 평지로 내려간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려가는 시지포스의 모습이 관심을 끈다. 그렇게도 바위를 밀어 올리기 위해 바위와 함께하며 애쓴 얼굴은 이미 바위 그 자체이다. 결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향해 무겁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내려가는 시지포스를 보라. 안전띠 시간과도 같은 저 시간은 의식의 시간이다. 고지를 떠나서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기 위해 차츰차츰 내려오는 저 모든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넘어선다. 시지포스는 바위보다도 단단하다. 이 신화가 비극이라면 그것은 이 신화의 영웅인 시지포스에게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의 걸음걸이마다 성공으로만 채워진다면 어디서 그의 고뇌를 찾을 것인가? 시지포스의 신화 1942는 부조리에 관한 실론이란 부제로 발표한 평론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기대와는 달리 무의미하다고 느끼면서도 주어진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부조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알베르 카뮤, 알베르 카뮤 1913에서 1960, 프랑스의 소설가, 수필가, 극작가이며 이방인 패스트 전략 등의 저서가 있으며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